최근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동으로 무조건 고가의 비급여 시술만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오랫동안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집도하고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에 관심을 갖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부작용이 많지 않냐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피가 많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저귀 찬다는 사람도 있고, 성기능 불구가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걱정이 된다. 그래서 꼭 비싼 신기술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보험되는 오래된 수술은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현재 골드 스탠다드로 인정받는 수술은 홀랩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도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홀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홀랩을 선택하죠. TURP보다는 홀랩이 출혈 등의 부작용도 더 적고 완성도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 조직과 비대 조직 사이의 단면은 혈관이 관통하지 않습니다. 홀랩의 방식은 비대 조직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비대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 경계면을 분리해서 비유하자면 오렌지를 숟가락으로 파내는 게 아니라 알맹이만 분리해서 꺼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할 때 비대 조직을 분리하다 보면 혈관이 평행하게 주행하는 게 보일 뿐이고 절단돼서 피가 나는 모습은 거의 없죠. 혈관이 보이면 레이저로 바로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오히려 적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 조직 내에는 혈관이 관통하고 있으니까 TURP 방식으로 긁어내거나 워터젯 수술로 고압수를 분사해서 도려내면 오렌지 과즙이 다 터져버리듯이 출혈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지혈은 가능하지만요. 홀랩은 지혈도 바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출혈을 별로 유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과거 홀랩 초창기에는 요실금이 지속된다는 얘기들이 있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축적된 근래에는 요실금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간혹 10명 중에 2~3명이 한 달 또는 3달 정도 약간 찔끔하는,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들 때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한 방울 찔끔 하는 정도가 한 달에서 3달 정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줄줄 새는 요실금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술이라는 게 의사 입장에서 숙련되기 위한 기간, 즉 러닝 커브가 약 30건의 수술 건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지를 넘어선 숙련된 전문가에게 수술받는 경우는 영구적인 요실금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 서울 리더스는 제가 모든 전립선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데 홀랩만 놓고 보면 단연간 연간 100개에 가까운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꾸준히 홀랩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받으신다면 요실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성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립선 암 수술을 먼저 얘기해보면 요새는 과거의 개복 수술과 달리 거의 다 로봇 수술로 하죠. 비대증 수술은 삶은 계란의 노른자, 즉 비대 조직만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이지만 전립선 암 수술은 로봇으로 전립선 전체를 정상 조직 흰자 포함해서 계란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란이 있을 때 계란 바깥의 신경이 손상되면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건데 과거 개복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신경 손상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꽤 많은 비율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증 수술 홀랩은 신체 절개를 가하지 않고 유도 내시경으로 전립선 안쪽에 있는 노른자만 제거해서 주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발기력에 애초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기력에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죠. 되려 심한 비대증으로 발기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홀랩 이후에 발기력이 좀 더 살아났다고 하는 분들은 좀 있죠. 다만 홀랩의 유일무이한 단점은 바로 역행성 사정입니다. 역행성 사정이란 생성된 정액이 나오다가 성기 밖으로 발사가 되지 못하고 전립선부 요도에 고이거나 방광으로 도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결국엔 소변으로 다 쓸려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적인 감각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사정시 느낌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액이 마르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성기 밖으로 나오는 정액의 양이 줄어드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역행성 사정은 객관적으로 신체에 해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기분의 변화는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정액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께서는 최근에 나온 리줌 수술이나 또는 결찰술, 워터젯 수술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술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많이 풀리셨나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홀랩의 유일무이한 단점은 역행성 사정입니다. 그마저도 객관적으로 신체에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 서울 리더스도 결찰술, 리줌 등의 최신 의료기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액의 양을 중요시하지 않는 환자들께서 단지 안전성이 두려워서 홀랩을 피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서울 리더스도 그렇지만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해온 수술, 신기술이 개발된 현 시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홀랩입니다. 홀랩을 잘할 수 있는 비뇨기과 의사가 많지는 않지만 홀랩을 꾸준히 해온 교수님들과 각 의료기관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홀랩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동으로 무조건 고가의 비급여 시술만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던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환자분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